1년에 해수면이 연거 5mm씩 상승을 하고 있대요. 근데 5mm라고 그러면 애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의 그 넓은 바닥 5mm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인간의 영역 확대는 결국 기후변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프로페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서울여대 이종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여자대학교 이종태입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경영정보, 운영관리, 이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 가르치고 있습니다. IT 기반 융합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기 전에는 민간 기업 경영연구원에서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IT 쪽 그 그룹 전략 같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기후위기가 우리들을 어떻게 변하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요즘 한국 오늘도 굉장히 또 추워지고 있는데, 선파가 옛날에 없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빈도에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급작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기후위기의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 기후위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많이 실감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북극 한파 이렇게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은 추운 게 맞긴 한데 지금 추운 게 정상적으로 추웠다기보다는 이제 북극에서 냉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북극에서 머물러야 되는 냉기가 내려온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알던 겨울은 아니라는 거죠.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하지만 이거 분명히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을 지구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덥다, 춥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추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온도차가 너무 극심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성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 두드러진 기후변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후온난화, 일단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생활, 물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지? 물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간접적인 현상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우유나 이런 식료품 같은 거 가격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곡물 가격 인상이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무슨 그런 젖소라고 하죠.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소의 사육 비용 증가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그걸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이제 찾아보면은 장기적 이런 변화가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곡물 재배 지역 자체가 바뀔 거고 생산량이 바뀌고 이제 여기 맞닿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자료를 읽었을 때 판단이고요. 물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생활에서 좀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씩 이제 점점 열대 과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기사를 보면은 한라봉 같은 거는 재배 지역이 바다를 건너왔고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제 커피 들고 있는데 이런 커피 경제학적인 커피 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적도 지역에서. 근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대요. 근데 이게 생산량이 줄고 전통적인 커피 재배 지역이 바뀌면은 이게 수요를 못 줄이는 거.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커피라는 거나 이런 건 좀 단편적이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생활 물가 또는 우리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공기라든지 식료품이라 이런 거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중들이 친환경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후위기냐 아니냐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극심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큰 이슈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는 걸 눈앞에 본다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목숨을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계속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 자주 발생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맞닥뜨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수님 그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니까 이 빅데이터로 좀 바라보는 그런 기후 위기가 뭐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것들을 기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지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지. 빅데이터 보면은 뭐 흔히 말하듯이 뭐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거는 뭐 자명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한번 봤는데 놀랬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의 멸종을 공식 발표한 동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딱따구리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지역의 민물고기가 15종이 멸종 선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호주 지역에서 무슨 꼬리쥐라는 게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사막쥐 같은 거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인간의 영역 확대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제인 구달 박사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인간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걸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은 유인원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이제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제인 구달 박사님도. 근데 이게 결국은 인간의 영역 확대는 결국 기후변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느끼고 계시죠. 최근에 며칠 동안 그 한국 기사 보면은 이게 영화 한참 전에 나왔던 그 왜 투모로우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갑자기 막 빙하기가 와가지고 뭐 지구가 거의 종말 수준으로 갔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빗대는 기사들이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 보면은 1년에 해수면이 연간 5mm씩 상승을 하고 있대요. 근데 5mm라고 그러면 애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수면이 5mm 상승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빙하나 이런 게 유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구상의 그 넓은 바다가 5mm 올라가는 게 그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제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15도 높아졌다는 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이 먼저 멸종한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럼 꿀벌 올라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분이 안 되니까 뭐 과일 같은 거나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제 식량난이 온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1도 또는 1mm, 5mm의 그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큰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